Еще. Это только начало, там еще дальше.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서 특수부대 병력 1,500여 명을 러시아에 보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so. It is engagement. 참 이 사진 보니까 정말 스트롱맨의 시대네요. 진짜 저는 무슨 근데 일이 벌어질까요,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댓글에 그런 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민상이 형 개인기 다시 쓸 수 있겠네요. 저희가 그동안 쌤과 함께해서 약간 러시아랑 북한의 관계, 좀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파병을 보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서 처음에 이게 가짜 뉴스인가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근데 국정원 오피셜 발표한 거 깜짝 놀랐었는데 이 쌤께서는 이 북한이 파병을 할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머리 두들기 있으십니까? 이제 퍼즐을 과거에 최근에 퍼즐을 맞춰 보면 이제 그게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병을 처음부터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네. 파병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초에 우리나라가 적대적 두 개의 국가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했던 겁니다. 의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그리고 반면에 지난 6월 19일 날 평양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때 이제 체결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네. 염두에 둔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뭐 자동 개입 이런 또 평양 회담 앞뒤로 유독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인데요. 그게 바로 특수작전부대, 특수부대를 현지 시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저 장면. 우리로 치면 특전사, 특수전사령부에 견줄 만한 군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부지구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현지 시찰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보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결코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다. 네. 상당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퍼즐이 맞춰진다. 그렇죠. 그걸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평양회담 이후에 네. 지금 이 두 지도자가 친밀하게 끈끈해지는 것 같으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은 영상과 사진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 이런 사진들까지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진짜 아니죠 이거? 너무 현실감이 데이트하고. 없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이런 영상이나 사진들 다 믿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것들이죠. 가짜입니다. 이 사진들은 합성이거나 또는 AI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아주 친밀해졌다, 친해졌다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NS상에 보면 말이죠. 이게 확인이 좀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보면 뭐 북한군이 라면 먹방하거나 아니면은 뭐 북한군 식량으로 무슨 뭐 개고기 통조림 뭐 이런 거를 나눠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북한군의 인터뷰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소식을 접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확인이 어려운 가짜 뉴스, 오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이미지나 내용 그거보다는 북한의 지금 큰 그림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네. 그런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생각해 보면 3년 차예요. 됐어요? 올해 해. 와, 우리가 이거 방송하다가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직전에 뭐, 네, 이런 김지은 박사님 얘기하다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게 3년 된 거예요? 그게 3년 진짜 만 3년이 돼가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과 푸틴 이 두 사람이 현재 좀 궁지에 몰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두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과감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다. 각각 어떤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난 2022년도 2월 달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는 시간이 갈수록 국제적인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러시아에. 그리고 외교적 고립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누적 사상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내년 1월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전에 반드시 우크라이나에게 빼앗긴 쿠르스크 지역을 되찾아야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푸틴의 강한 소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파병이란 게 말이죠. 사람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파병이 무슨 탈출구 같은 배팅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 역시 상당히 현재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과는 별로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7년째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한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풀릴 기미가 현재는 없죠. 네. 특히 이제 강화된 제재가 이 연 원유 수입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이게 한국의 며칠 소비량 정도일까요? 56만 배럴이요? 네. 실인가요? 그래도 한 일주일, 열흘, 30일. 땡입니다. 50일. 너무 나갔습니다. 네. 40일. 일주일. 여러분들은 네. 굉장히 그 공부를 하시는데 추상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틀렸다는 말을 상상력이 많다고 해주십시오. 네,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십니다. 풍부하죠. 예. 우리 하루요? 하루 소비량입니다. 하루 소비량. 난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북한 1년 소비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이게 유엔 제재 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 활동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거의 목을 조이는 겁니다. 게다가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한류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